경매는 물론 우리 일반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SM5 같은 거 사가지고 저기 뭐야 외국 애들이 국내에 와서 SM5 같은 거 이런 거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사잖아요, 중고에서. 근데 걔네들은 싸니까 가성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땅 있는 작은 집 경매를 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7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졸다가 지금 거의 뭐 졸면서 뭐라고 뭐 떠들었는데. 자, 오늘 경매 이야기는 경매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인가 언급을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경매는 물론 우리 일반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정확한 시세가 얼마냐. 가치 있는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가게 돼요. 자꾸. 왜? 아파트는 일단 표준화된 가격이 있죠. 표준화된 가격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거의 주도돼서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아파트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래가 활발할 때는 표준화된 가격이 시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분양가 이거 보고 내가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거나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거래 가격이 도대체 이걸 믿어도 돼? 라고 싶은 가격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떨어졌다 한쪽에서는 올랐다 막 이런 소문이 많으면 내가 불안해지죠. 그죠? 이게 지금 잘 사는 가격인가.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거나 뭐 소위 말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세 이걸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일부에서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자식은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동산을 손절할 수 있는 가격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무리를 해서 저 부동산을 사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가격 이거 내리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잘해서 내가 경매로 뭐 부동산 사야지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입찰을 하는 순간이나 뭐나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쓰고도 후회하지 않을 가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 가격이에요. 가격.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제가 가장 잘 아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할 때도 저도 이제 제 물건 가지고 뭐 처분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단 내리기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거는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의뢰했을 때는 이제 물론 제 이야기가 우리가 뭐 100%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옳은 이야기 해도 내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가격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참 답답해요,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녹음한 게 지금 날라가서 다시 언급하겠는데, 댓글도 지금 보니까 몇 분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달아주셨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있는 자들만 집 사면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명확한 명제, 분명한 명제, 뭡니까? 돈 없으면 집 못 사요. 가난하면 집 못 사요. 그게 명확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랍시고 민주당 쪽에 보면 그걸 참 많이 울고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을 조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처럼 그게 이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 공산당이 하는 소리고 예. 그게 아니죠.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집 없는 사람은 안 좋은 집에 사는 거고 또 돈이 없으면 내 집이 아니라 빌려서 사는 거고
근데 부동산 유통혁명이라는 제가 지금 떠드는 그 주제 중에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지금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어.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주고 사는데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30만 원씩 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용이 좋고 직장이 좋아서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50만 원의 세를 주고 지는 이자 30만 원 내고 20만 원을 먹어.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 가치가 올라가면 또 재산 이익을 또 얻어.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줬거든. 그죠? 예. 그런데 뭐 물론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제 강제로 이주시키는 어떠한 그 유인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어찌됐든 돈을 벌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세종시라고만 예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신용도가 낮아. 직장이 없어. 예, 이렇다라는 이유로 그죠? 더 비싼 이자를 써야 되고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월세 자체가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은행 내는 이자보다. 그리고 또 집값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더 많은 거리에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예? 더 많은 난방비를 쓰거나 요즘 아파트 집이 좋으면 거의 난방 안 해요. 예, 단열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집에 살아. 그리고 집이 안 좋다 보니까 도둑도 잘 들어. 밤길도 무서워. 뭐 이런 문제들. 집이 좋았으면 없을 일들. 우리 각종 어떠한 그 층간 소음이나 범죄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여성들의 성폭력 당하고 뭐 이런 부분 보면은 열악한 그 주거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족을 잃었어.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빚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집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인 손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득권이 예, 그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아파트를 집을 공급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시장을 안 푸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들한테 줄 서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 우리는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개인이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무진장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현찰로 사든지 연예인들 마냥 아니면 무주택자로 서울시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청약통장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방에 살면서 내가 나 이제 서울 가서 살아야지. 지방 사람이 서울 가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소를 옮기는 순간 청약 순위에서 밀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서울에서 월세로라도 주소를 옮겨놓고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 붙어 있으면서. 네? 왜 청약통장 하나로 우리가 집장만 하는 게 일반인들이 집장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통장 하나로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청약통장은 새 집, 건설의 대형 건설 회사들이 공급하는 집 위주로 아니면 LH가 공급하는 집 위주로만 공급되는 집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거기 이제 틈새 시장으로 뭐 이렇게 다가구, 뭐 다세대, 뭐 다 경쟁력을 잃을 수가 없죠. 아니, 잃을 수밖에 없죠. 이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 집값 비싸? 그러니까 왜 비싼 거야? 투기해서. 투기해서. 자,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 없는 사람이 집을 어떻게 장만해? 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통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잘 되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에 자동차. 자동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예전에 자동차는 돈 없으면 내가 못 샀어요. 차를. 살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신용불량자만 아니고 면허증만 있으면 거의 자동차 회사에서 기본 비용만 받고, 그죠? 차를 주죠. 그러다 내가 차를 할부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그냥 가져가지. 그럼 가져가면 되죠. 자, 내가 아파트를 받았어요. 아파트를 받아서 그 아파트 사는 데 있어 대출을 90%까지 해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만약 거품이 없다면 그 아파트가 내가 못 갚으면 가져가면 되지. 지들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오면 되잖아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금리 지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금리 지원하고 더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가격 비교해가면서 자기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청약 방법이나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야 되는데 없어요. 청약 통장 말고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밀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군 부대. 제 세대도 아마 기억이 날려나? 예. 미군 부대에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미제 물건을 이렇게 빼돌려서 그 한국 사람들한테 파는 경우 있었죠.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건은 구하기도 힘들고 안 되니까. 또 아니면 그 인천공항 없고 김포공항만 있던 시절 그 전에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기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 사가지고 친인척이나 아니면 뭐 중고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보따리 장사하듯이 면세품 사다가 또 다시 되파는.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면세품을 많이 사는 이유가 자기가 쓰려고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누가 사다 달라고 하거나 내가 팔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막 사는 거잖아요. 면세품 한 곳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일부 품목 빼놓고는 그렇게 면세품에서 많이 사지 않죠. 우리가 뭐 면세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그 가격 거품이 심한 거 이런 거 빼고는 실제로 면세점 가서 살 물건이 뭐 별로 저는 없다고 봐요. 담배 말고는. 제 입장에서는 술도 뭐 비싼 양주 뭐 싸게 줘봤자 뭐. 왜 그래요? 해외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돈 조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주택도 뭐냐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는 유통망이 형성이 돼야 그 유통망끼리도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쿠팡이 그 배달로 갔다가 막 조져대니까 이제 대형마트들도 가격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은근슬쩍 눈탱이 씌우던 것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검색해가지고 싸면은 물건만 확인하고 거기서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눈탱이 씌울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장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싸게 파는 물건은 싸게 팔고 비싸게 팔 거,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거, 잘 거래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거는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돼요. 제가 뭐 생선 장사 했지만 그때도 저희도 맨날 파는 오징어, 동태, 고등어 이런 거는 500원에도 우리 언니들이 민감해서 오징어 팔다가 요즘이야 오징어 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오징어 살 때 뭐 조금만 더 받으려고 그래도 안 사요. 밤에 사지 뭐 하고 딴 데 가 사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싸 가오리. 이거는 무조건 3배 남는 거예요. 3배. 아싸 가오리는. 왜? 그건 자칫날만 쓰고 자주 안 사는 물건이거든. 그리고 자주 안 팔아. 예. 대형마트에서 가오리 팔아요? 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홍어? 안 팔잖아. 그 저기 막 경상도 사람들 제사 때 쓰는 돈베기, 상어고기 그런 거 안 팔잖아요. 그런 거는 완전 눈탱이지. 왜? 사는 사람만 사니까. 예? 내가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 거죠. 손님 올 때. 그런 게 그런 무슨 상품이래 할 때 그런 상품이 하나씩 있어야 그 장사하는 맛이 나죠.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나 지금 우리나라 유통망들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 물건 특히 이제 알리바바 뭐 알리익스프레스 얘네들도 뭐 직접 배송을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예요 딱 비교하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1,000원짜리 수입해다가 한국에다가 5,000원씩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시키면 걔네들이 더 빨리 오니까 아이씨 내가 1,000원 주고 사지 뭐하러. 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택시장 자체도 다변화, 공급 다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다변화가 아니라 지금 뭐야 허가 내는 거,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거, 그리고 그 세금 지원. 그게 이제 청약제도가 이제 세금이 결국 이제 지원되는 건데, 그리고 집에 대한 평수나 뭐 이런 것들 규제가 어떤 그 기준을 사회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 좋아요. 예, 이게 뭐 부동산이 공공재니까. 하지만 유통에 있어서는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쪽에 얘네들의 그 뭐야 카르텔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 관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유튜브 통해서 지금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 비리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저 나쁜 새끼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그거를 공정하게 하랍시고 또 다른 놈을 세우죠. 그럼 또 그놈이 가서 또 그런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착해지길 바라면 안 돼. 그 자리 가면 못해먹는 놈이 바보지.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낙연 저기 뭐 전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SM건설, SM그룹 있죠. SM그룹. 예, SM그룹을 저도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민주당 쪽은 다 거의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예, 당원이 아닌 저도 아는데. 예, 대충 그게 어떤 판에 지금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낙연 총리 때부터 해서 SM그룹이 왜 컸는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돈이 움직이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예? 저도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이쪽에서. 민주당이 국진당보다 착하니까 이쪽에서 권력 잡으면 아파트 값이 좋아질 거다? 집값이? 아니에요. 장사꾼은 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유통 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해요. 집이 사서 집이 공급되니까 집값이 비싸도 돼요. 20억 했던 집을 내가 오늘 샀어. 그런데 아이씨 아닌 것 같아. 내일 팔아. 그러면 내가 리스크가 없으면 오늘 20억 주고 사서 내일 20억에 팔면 되지. 네? 근데 내일 20억에 왜 못 팔아요? 취등록세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취등록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값이 싼 거하고 집값이 비싼 거하고 취등록세가 달라요. 큰 평수하고. 그러니까 바로 못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세금만 내야 되잖아. 세금도 작아. 예? 그러니까 좀 더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음? 내가 크게 이사 비용하고 뭐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으면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파는 거죠. 또 필요하면 또 사면 되고. 내가 오늘 20억에 팔고 내년에 20억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미국 가는데 집을 팔고 가면 되죠. 근데 왜 안 팔고 가요? 예?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 서울에서 집 팔고 나면 다시 집 못 산다. 집값 올라서 이런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버티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 보면 맨날 쓸 돈도 못 쓰고 돈은 있다고 하지만 맨날 궁상 떨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만 재산세만 내가 부자인 거지 생활 자체는 뭐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집 가지고서. 이 집 놓치면 안 될까 봐.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불쌍한 게 그거예요. 예? 내가 이 집 팔면 그죠? 다시 집 못 사면 어떻게? 더 오르면 어떻게? 예? 꼭 붙들고 있어야지. 예.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제 올해 무너지고, 예? 그죠? 왜 무너져도 의미 없어요. 또 지들끼리 또 합정 연행을 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집값이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이 안 된다. 예, 계속 얘네들이 힘들면 정부를 흔들지. 예, 아파트 값을 낮춰가지고 뭐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건설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돈을 빌려준 놈부터 해가지고 여러 놈이 엉켜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아이씨 나는 이거 아파트값 너무 비싸니까 싸게 팔래. 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돈 빌려준 놈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폭락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폭락론은 없습니다. 폭락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만 떨어져요. 신규 분양은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고 신규 분양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아무도 그거 안 하죠. 왜? 돈 벌어야지 뭐. 내가 봉사할 일이 있어요, 사회에.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집 사냐? 참 슬픈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로또를 사거나. 그거 말고 이게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냐? 책임질 놈이 없어서 그래. 책임질 놈이. 이게 믿음의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뭐 또 나중에. 뭐 부동산 이야기 뭐 해야 되나요? 뭐 아까 이 이야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건설사들 재건축 재개발에 집중한다.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만 하겠다. 이유는 딱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 뭐 그거죠. 조합이 책임지니까 지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돈 되는 곳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전 정책 모기지 조건 보금자리는 적격 대출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소득 한도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게 되면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저희 집값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떨어지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것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아이고 참 오늘 힘들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뭐 핫한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핫한 건지 참 다들 보면은 뭐 인터넷에 보면 참 되지도 않는 거. 참 제목들은 뭐 뭐 저도 없지 않아 그렇게 하지만 보면은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제가 보기엔 다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눈 뭐 눈이 많이 온답니다. 비가 올려는지 눈이 올려는지 아이 뭘 재밌어. 지금 서울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청약도 한몫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월세를 살면서 굳이 뭐 서울에서 월세 살지 않고 좀 외곽으로 나가서 내가 그 집을 장만해서 살면 되는데 주택 청약 통해서 서울에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약 순위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억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주도 가서 살기 좋은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 하도 뭐 저기에서 이제 사람을 잘 사귀 하지 뭐 사람을. 예, 사람을 잘 사귀면, 예. 그 제주도는 집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집을 못 주냐면, 어, 관리만 해달라, 라고 해서 집을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사람들이 집을 주고 나면, 나중에 집을 빼라고 못 해. 예, 그 사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줬다 뺏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을 때 저 사람이, 어, 저기 뭐야, 아니, 집 관리만, 하고, 나 지금 이제 여기 제주도 뭐 당분간 못 사니까, 예, 와서 잘 관리해주고 살아주세요. 내 집처럼.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호의를 받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들어가 살면 집주인이 나중에 집 좀 빼주세요라고, 라고 하면, 예? 벌써 뭐 그동안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순순히 비워주는 게 아니라 보이죠, 표정이. 예.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별장 같은 거라든지 집 같은 거, 펜션 같은 거 운영 못 해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게 많아요. 예, 비어 있는 게 많은데, 어, 그, 진짜 그, 믿고 못 맡기니까, 예, 믿고 못 맡기니까 그러는 거죠. 예, 뭐, 나중에 뭐 소송해서 내보내야 되고, 또 비싼, 하여튼 뭐, 예. 제주도 별장 많잖아요. 제주도에 별장 져놓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펜션이나 별장, 카페. 그런데 이제 왜 공실로 놔둬요? 없어요. 땅 있는 작은 경우 없어. 다 옛날에 내가 샀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우리 경매에서 마티즈나 무슨 뭐 옛날 경차 있잖아요. 경차. 옛날 경차가 지금도 잘 팔려요. 중고에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SM5, SM5 잘 팔린다고 그러대. SM5 뭐 차, 예. 그 SM5 같은 거 사가지고 저기 뭐야 외국 애들이 국내에 와서 SM5 같은 거 이런 거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사잖아요, 중고에서. 근데 걔네들은 싸니까 가성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땅 있는 작은 집 경매를 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정희님 그 간단해요. 내 돈 안 들이고 집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돈 안 들려면 빚으로 사야 되잖아, 100%. 그죠? 100% 빚으로 사야 되는데 빚으로 내가 그것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빚만 떠안고 살 수 있는 집은 많아요. 빚만 떠안고. 지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 그 가격 거품 때문에 지금 뭐 서울도 그렇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빚만 가져가 나오. 그게 이제 잘못 사면은 우리 뭐냐면 적이 되는 거지 그 뭐예요? 예,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사실은 거기에 보면 바지 사장 애들이 이제 그런 꼴이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저 집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사람 잘 사귀면 돼요. 사람 잘 사귀면. 예, 사람 잘 사귀면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살긴 하지만 꼭 나쁜 놈들이 있죠. 자,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요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구해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본인 프로필 올려놓고 예. 제주 제주도에 살고 싶다. 혹시 관리 안 되는 집 있으면 예. 제가 관리 잘하고 살게요 하고 한번 공개적으로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 제주도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 그게 문제예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서. 예.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안 팔리는 집 그냥 한번 내가 할부로 살 테니 저한테 넘겨주세요. 예. 이게 펜션 같은 거 있죠. 우리 카페 같은 거 보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 금액이 적어. 너무. 그래서 그 현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요즘 하도 그렇게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고 싶어도 할부로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라든지 내가 1가구 2주택 문제로 그 집 명의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수요가 왜 없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지금 시세 5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뭐 근데 그게 약속 이행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발 좀 명의 좀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인식이 그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어떤 좋은 제안을 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 잘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왜 젊은 친구들아 나이를 떠나서 왜 보증금 없으면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그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뭐냐면 곧 줄게요라고 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부동산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보증금 걸으라고 하잖아요. 보증금. 아니 월세 잘 내면 되잖아. 좀 더 쳐서 보증금 뭐 그냥 보증금 100만 원만 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나 1억 거느니 월세를 좀 더 줄게요. 잘 살을게요라고 하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뭐 민법상도 그렇고 새로 딱 들어온 다음에 월세 안 주고 버티면 월세 안 주고 버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집주인이 방법이 없어요. 보증금을 안 받아놓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증금 냈다가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가는데 예.
제가 지금 김정기 같은 분이, 그죠? 예,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도, 예? 우리 지금 그런 거 보면서 못 느껴요? 시행사들은 사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뭐 땅을 갖다가 살 때 뭐 10% 정도 낸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고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0%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물론 뭐 몇몇 그 시행사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법인 자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잘못되면은 그냥 부도 내고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어도 물주 회장님이 따로 있는 거지. 다 물주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땅 계약을 해요. 예, 계약을 하고 그 물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제 1,000억짜리인데 물주들한테 이제 뭐 한 100억이나 50억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비싼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우리가 이자 제한법 때문에 20% 이상 못 주니까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자 이상의 사채 이자죠. 예, 이상의 금액을 이제 얘네들이 예, 그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이제 물주가 돈을 대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영부인께서 그쪽에서 장모님께서 뭐 했던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네들 원금을 언제 다 빼냐면 처음에 PF가 진행이 됐을 때, 예, 처음에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 땅을 담보로 잔금을 지불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다 빼죠.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좀 업계약서라고 보면 돼요. 예, 대출을 많이 빼기 위한 업계약서이기 때문에 다 빼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원가가 많이 잡아준다고 해도 한 60%?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건설사 마진이 있고 뭐하고 하지만 건설사 마진은 원가로 쳐야 돼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거기 사채들이 많이 껴 있으니까 예, 얘네들이 많이 빼먹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자로 나가는 돈이 금융 비용이 예, 3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어, 아파트 예전에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아파트 5억짜리를 갖다가 그죠? 예, 멤버들한테 3억에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3억에 주고 5억짜리를 갖다가 그러면 5억짜리를 갖다 3억에 받으면 누구는 3억 대출 받아서 3억 대출 받고 2억 내가 현금 넣어야만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대출에 아니 3억 대출에 2억 현금. 근데 주주는 예, 2억 할인 받았으니까 예, 5억짜리 집에 3억 대출에 내 부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사실 2억 벌은 거잖아. 버는 건 아닌데 버는 거지 뭐. 에. 무슨 얘기냐면 참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지금 지주클럽 일이 지금 잘 안 돼서 참 내가 원죄가 있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이제 폭락하고 폭등하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니까 저도 이제 그 축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어, 일가구 이주택, 일가구 이주택은 내가 이제 팔 때 내는 세금도 있지만 보유세. 근데 비싼 거 여러 채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 가지고 있는 건 또 의미 없고. 우리가 저기 뭐 투기 과열 지역, 이게 수도권 뭐 이런 지역만 이제 하는 거고. 음. 갑자기 급등한 무슨 아파트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일가구 이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 안 돼. 예, 일가구 이주택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집에 대출이 안 돼.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고.
기준이 있어서. 예. 우리가 뭐 DSR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소득 대비 얼마를 갚을 수 있는데, 네가 이미 빚이 있어? 그러면 너 빚 더 못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대출 안 되면 어려워요. 부동산 사기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전에 뭐 국민 TV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그게 참 난 우리가 뭐 부동산 아무리 백날 떠들어봤자 답 없어요. 예, 왜? 걔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우리는 저리에 돈을 맡기고 비싸게 돈을 가져오잖아요. 뭐 물론 서민금융이라고 해서 뭐 저기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또 지방 농협들 뭐 이런 저축은행 얘네들이 했지만 걔네들도 어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금융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성화돼서 예, 부동산만을 위한 예, 오직 부동산 주택 마련만을 위한 은행 이런 거 어때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요즘 그 많이 망하니까 저축은행 하나 인수하면 되지. 돈 있어야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우리가 그죠? 만 명이 만 원씩 내면 1억이잖아요. 만 명이 만 원씩 내면 만 명이 10만 원씩 내면 10억이고 만 명이 100만 원 내면 100억이에요. 예. 만 명이 1000만 원 내면은 1000억이지. 1000억대는 돼야 저축은행 인수할 수 있죠. 1000억대 넘어가야.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만 명이 1000만 원씩 내서 1000억인데 만 명을 모집한 힘이 있잖아요. 만 명을 모집한 힘. 근데 지주클럽이 안 된 이유가 우리가 그 350명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제가. 너무 거기에 제가 그 좀 약간 좀 뻔뻔하게 나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못 벗어난 거죠. 거기서. 녹음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에서 너무 긴 얘기가 늘어졌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간단해요. 돈 안